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는 랩뷰에서 저장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강의가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보통 이제 만드시고 만드셔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로깅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관련된 로깅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랜덤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관련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해 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while loop 하나에서 이렇게 그 shift register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1차원 배열로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준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난수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라인 피드 함수, 그러니까 줄바꿈 함수를 줄바꿈 문자까지 이제 그 정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계속 shift register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제 while loop를 빠져나가면서 이 저장 파일 경로에 설정된 경로에 자동으로 그 저장할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생성이 되고 그 이름으로 생성된 파일에 이 문자열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저장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vi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으로 설정한 저장 파일 경로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저장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저장 파일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저장 파일명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콜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 특수 문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언더바로 대체하는 이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렇게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하나를 이제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그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이 정도 마치고요. 실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 파일 자동 생성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 경로에 일단 mai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main 같은 경우는 자, 구조의 while loop를 쓰겠고요. 자, 정지 버튼, 자, 대체의 실버에 불리언의 정지 버튼을 하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ile loop 안에는 항상 타이밍 함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100mm를 넣겠고요. 자, 그 다음 랜덤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숫자형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그 다음 만든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while loop 테두리에서 shift register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배열의 한쪽 입력으로는 난수 생성 입력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shift register 입력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1차원 배열의 이제 랜덤 데이터가 이제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 코드는 썩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while loop 안에 이 배열 만들기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메모리를 되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이렇게 while loop 안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뭐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자, 얘는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hift register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생성의 상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에서 약간 자, 작업을 할 텐데요. 그래프, 웨이브폼 그래프로 보여줄 거고요. 크기를 조금 키워보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해줘야 될 거는 문자열로도 이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hift register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shift register 넣어줄 때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값을 넣어주는데요. 이 뒤에다 정합을 해서 자, 한 줄 바꿔주겠습니다. 라인피드 상수를 쓰겠고요. 그 다음에 shift register 입력을 받겠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것도 앞에 이제 빈 문자를 써서 초기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서 자, 수직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while loop가 정지가 되면 관련된 값이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저장할 때 이 문자열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인 VI에서 자, 문자열 파일 경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파일 경로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로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탐색 옵션이 디폴트로는 파일에 기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를 지정을 할 거고요. 기존 폴더에 기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패스는 자, 여기에 잠시만요. 기본 패스는 바탕화면에 자, 어딨냐, 여기에 저장 파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편집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서브 VI를 만들겠습니다. 자, 새 VI를 만들겠고요. 저장 자, 하나 위로 올라가서 파일 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과 관련된 서브 VI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이 서브 VI를 만들 때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항상 이용을 하고 말씀드렸죠.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고요. 아이콘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겠습니다. 파일 저장으로 하겠고요. 자,
구조, 프로그래밍 구조의 케이스 구조. 자, 에러가 있는 경우는 에러를 그냥 리턴 해주고요. 자,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자, 메인 VI의 파일 경로를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입력으로 이걸 하나 받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할 문자열도 하나 받아줘야죠.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얘는 컨트롤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또 VI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저장 파일 이름 생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가져오시고요.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 편집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림은 잘라내기 해주시고, 저장 파일 이름 생성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우선은 이 함수의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생성의 인디케이터.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정보가 이제 초 단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수정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콜론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론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언더바로 할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 콜론을 이제 언더바로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검색과 대처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거 검색 문자열, 여기는 콜론이 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 그 다음에 대체 문자열도 하나 만들고, 여기는 언더바가 되겠죠. 자, 언더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거만 있으면은 요 첫 번째 거 하나만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써서,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파일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적절하게 맞춰 주시고요. 자, 출력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실행해 볼게요. 자, 동작하죠?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 파일 이름 생성을 이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거와 입력으로 입력받은 이
저장 파일 경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 텐데요. 여기 보면 문자열 카테고리 보면 경로 배열 쪽이 있고, 일단 이 경로를 문자열로 제가 변환할 겁니다. 근데 이 경로에는 폴더 이름까지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문자를 연결하게 해서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일단 폴더 표시, W 표시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확장자를 또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생성의 상수에 .txt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 자,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 저장 이름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IO 가서 일단 파일 열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자열에서 경로 배열 문자열 변화해서 문자열을 경로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경로 입력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자, 크리에이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접근 방식은 라이트 온리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의 코드가 다 돼가죠. 그 다음에 파일 IO에서 자,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입력으로 자, 데이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닫기. 자, 그러면은 이제 서브 VI 파일 저장을 위한 서브 VI도 이제 다 구현이 됐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데이터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파일 폴더에 생성이 됐죠? 자, 에디터로 열어보면은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됐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VI에서 자, 파일 저장 함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 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저장 파일 경로가 있고요. 얘는 아니다. 얘는 놔둘게요. 자,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경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이 VI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은 입력으로 이 문자열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while loop가 수행이 먼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러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테두리에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더 확실하게 입력으로 이 while loop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얘는 수행이 안 되는 코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저장. 자, 저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뭐 이렇게 기교를 부리자고 하면은 얘가 뭐 outmon이라고 하고, 자, outmon 값은 처음 프로그램 시작될 때는 초기화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러 클러스터 입력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outmon에는 빈 문자열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에 실행이 되면은 이게 클리어가 되고요. 정지. 자, 됐죠. 자,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그 랩뷰에서 어떤 데이터를 로깅하고 있던 거를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생성이 돼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자, 여기 이제 그 문자열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의 출력값을 약간만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시점에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그 텍스트 파일에 내가 로깅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